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동맹 휴학을 결의했습니다. 의료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당장 어제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15일 걸기대회를 시작으로 의료계는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2,000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계획. 왜 2,000명일까요? 의사 수는 OECD 평균이 인구 1,000명당 3.7명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2.1명이거든요. 한의사 빼고.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다고 합니다. 게다가 의사 한 명당 적정 업무량을 유지를 위해선 2050년 기준 2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데요. 위기의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 부족한 의사 수부터 늘린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 대학병원의 주축이 다 50대 초반이에요. 50대 초반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나가게 되면 그 중에 지금 몇 명이 끊어졌잖아요. 단기적으로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대학병원이 공면하는 것도 막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누굴 계속 보내야 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필수 의료 의사들의 고령화로 하루빨리 젊은 의사 유입이 필요하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후 술렁인 건 의료계뿐만이 아니죠. 당장 올해 입시부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 혼란과 기대감이 뒤섞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2,000명이 발표된 사항은 사상 처음이다. 서울대학교 이공계 전체 선발 인원이 1,700명 정도가 되는데 의대가 2,000명이면 서울대학교 하나 이상이 지금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뭐 중상위권, 중위권, 심지어 중하위권에서조차도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의 의대 수는 총 40개. 이 학교들의 5,058명이라는 정원이 어떻게 분포될지도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전체 재수생이 14만 명 정도 되는데 지난해 한 8만 9천 명 정도가 반수생이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10만 명대까지 육박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성적이 밀리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진 상황이다. 수험생들의 혼란 속 의대 쏠림 현상과 사교육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 의대 정원 확대,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대학병원 같은 데 다니잖아요. 의사가 모자르는 것 같아요. 응급실 같은 중요한 부분들은 모자르고. 나는 제일 불평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다 사표를 썬다든가 그 설명 갖고 흥정하는 거잖아. 한 번쯤 겪어야 될 진통이라 생각을 하고 이번 정부에서는 꼭 그 의사 증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학 분업 도입 당시에 의료계가 반발하자 2006년에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 감축해줬죠. 이후 3,058명이라는 정원이 쭉 유지됐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연 400명씩 정원을 10년 동안 늘리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됐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의대 정원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필수 의료 살리기, 다른 대책이 필요하답니다.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는 법은 현재의 저수가 체제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의료계는 필수 의료 기피의 대표 원인을 낮은 수가로 꼽고 있는데요. 그런데 2010년도 이전에는요. 대한민국 성장률이 6.7% 정도, 1년에 GDP 증가율이. 의료비 증가율이 3~4%였거든요. 지금 의료비 증가율이 한국이 작년 찍은 게 7.8% 찍었어요. 그게 전 세계 2위입니다. 지금 GDP 증가율 얼마예요? 그렇지 1~2%예요. 이제는 더 이상 돈을 쓸 여력이 더 정부가 없는 거예요. 오를 대로 오른 의료비. 주가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인력 확대가 필수라는 건데요. 굿모닝 인턴, 소아 청소년과를 전공하는 건 어떨까요? 예, 소아 청소년과요? 여러모로 부담스러운데 전 피부과로. 강제로 배분할 수 있으면 되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가주든지 자기들은 자발적으로 안 가. 정부는 배분할 권한이 없어. 그래서 의사들이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안 가는 걸 어떡하겠어요. 안 가면 어차피 전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충분히 공급이 되면 거기 갈 의사들이 남는 데니까요.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일종의 낙수 효과. 의사 수가 충분히 늘어나야 필수과에도 일정 인원이 보장된다는 건데요. 현재 전공의 단체 회장의 사직을 필두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오전 6시부터 근무 중단을 발표한 서울 5대 대형 병원 전공의만 2,700여 명. 전국 각지에서 사직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들에게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리며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과거에 항상 의대 지원 문제 이런 거 나올 때 정부가 늘 그렇게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그러고 그랬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왜 그러냐? 그동안에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썼고 그 떼쓰기 요구에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의사들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있었던 건 지금까지 총 4번. 하지만 이를 어긴 전공의에 대한 실제 처벌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이제 과잉 진료 부분에 의료인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잉 진료가 너무 만연돼 있다 이런 생각하는데 인력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통제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병원도 많고 의사도 많고 나 닥터 김모닝 어떻게 살아남지? 선생님, 저 진료 좀 봐주시겠어요? 오, 일단 기본 검사에 CT도 찍고 수액까지 간호사. 그건 불필요한 의료를 창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의료비가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거를 의사가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야, 우리 늘리면 우리 의료비 많이 불필요한 의료 창출해가지고 의료비 많이 부담시킬 테니까 겁나지? 이 얘기예요. 그걸 왜 의사들이 주장해? 의사가 너무 많이 배출되는 거는 정부가 알아서 막을 거예요.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의대 증원이 필수 의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으로 우리나라 의료가 안고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쪽은 수가만 개선하자고 한쪽은 의사 수만 증가시키자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과 의사들의 싸움으로 바뀌었어요.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누구보다 의사들을 기다리는 건 환자들일 텐데요. 정부와 의료계, 그 의견 차이가 하루빨리 좁혀지길 바라며 이상 썰이었습니다.